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추덕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꽃구경하기 정말 좋은 딱 지금 피크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제 가족들 다 함께 애들 데리고 꽃구경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뭔가 몸살 기운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지금 딱 증상은 코로나인데, 일단 자가진단을 했을 때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딱 근육통에 약간의 미열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방문을 닫고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내일 다음 주 어떤 종목, 또 최근에 돈이 몰린 섹터는 어디고 다음 주에 볼만한 섹터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인 제 팁인데, 하락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돈이 몰린 섹터는 2차 전지가 좀 있었어요. 2차 전지가 생각보다 1분기에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이런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좀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거래 대금이 약 2천억 정도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돈이 들어온 만큼 하루 정도는 조금 흐름을 보면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온 섹터는 역시 코스모 화학 조금 윗꼬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단기 저항 때는 일단 돌파는 한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연속적으로 추세를 좀 강하게 돌리는 흐름이 나와서 어떤 눌림목의 패턴이 나오는지 조금 여유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아마 시장에서도 단타자금이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단타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이날 상승형 음봉 이후에 좋은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LNF까지, LNF도 몰랐는데 조용히 언제 올라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금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2차 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일단 이 부분 섹터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이 약간 개별주 느낌으로 막 올라왔어요. 이런 롱투 코리아도 그렇고 게임 출시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공략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금 자리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고 체크만 하고 있고, 다른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개별주로 어느 정도 약간 호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입질이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YJM 게임주도 개별 호재로 인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들지만, 일단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2천억 가까이 들어온 만큼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잘 나와주지 않나. 여기서도 3일선, 5일선 반등 한 번씩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주어진다면은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개별 좀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 주주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접근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트의 패턴상은 나쁘지 않은 흐름, 상승형 음봉인데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런 저항대 부분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자, 그 정도 체크를 했고, 데이브 시스터즈도 게임주를 같이 최근에 좀 올라왔죠. 14일날 온라인 쇼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14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죠. 목요일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이슈 소멸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이 미국 아마케가 8일부터 13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미국 아마케 관련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좀 이슈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날 올라온 게 유한 양행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관련주를 찾아봐도 그렇게까지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런 ABL 바이오도 있는데 별로 최근에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흐름. 그나마 박셀 바이오도 살짝 아마케 관련해서 살짝 엮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재료적인 측면보다도 좀 차트의 흐름이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올 때만 거래량이 터져주고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들이 이게 단기 매집의 패턴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 있어서, 근데 이 종목이 워낙 또 어떤 공시 한 방으로 좀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은 해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이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런 저항대 부분을 계속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 나름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저항대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볼 종목이 많이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소형주들 이렇게 올라가고, 이부터 베셀이라는 종목도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서 개별주 위주로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2차전지 빼고는 크게 들어오는 섹터는 딱히 없는 것 같다. 방산주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도 폴더블 관련해서 지금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전고점 신고가 부분까지 현재 올려놓은 상태.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양호한 이런 눌림목의 패턴이 나와주는지 이 부분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금융도 개별주로 LG전자, 키오스코 관련으로 올렸죠. 이 종목도 일단은 금요일날 5일선 반등이 그래도 기계적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LG전자가 6%대 강한 반등이 나와줘서 좋은 흐름이 같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고, 이 종목도 기계적으로 이런 눌림목 구간 이런 자리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넷도 반등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잘 나왔는데 이렇게 21선 구간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체크가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봉에서도 3, 5 주선 라인이기도 하면서 분봉에서도 일단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움찔움찔이죠. 이런 느낌이 나와서 일단은 다시 이런 저점들이 지켜주는지 특정 매수세가 계속 버텨주면서 지지대를 지켜주는지 체크가 일단 좀 확인이 되면은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도 이 종목도 최근에 고가 놀이에서 잘 흐름이 나와주다가 이번에 11선을 깨고 금요일날 좀 21선 부분까지 빠져줬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선 라인에서는 충분히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 개별주구들이 많죠. 하이로닉도 마찬가지. 하이로닉도 이런 11선 부분까지 빠져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라인까지 더 빠져준다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은 역시 또 신규주들 또 갈 돈 없는 돈들이 신규주들이 돈이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구음원 이런 종목으로도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도 금요일도 거래량 줄여도 음봉이 나와줬고, 시장이 별로다 싶으면은 의외로 신규주도 한 번씩 돈이 매기가 몰릴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센스도 같이 들어왔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런 고점 부분까지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오토엔까지. 오토엔도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흐름.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만큼 여기서 공략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빠져주면은 그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소차도 일단 들어놨는데 유니크 같은 경우에 단기 과열이 월요일날 풀리죠.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금 오른 만큼 바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좀 적절한 또 다시 또 하락이나 눌림목 구간이 주는지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는 유니크랑 JNK터가 조금 흐름이 좋았죠. 자, 그런데 이제 방산주들을 조금 봐야 돼요. 방산주들이 왜 갑자기 추세를 이렇게 살살살 살리면서 올라오느냐. 그죠? 지금 빅텍만 봐도 이렇게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바짝바짝 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과 이렇게 고점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다.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을 터치하고 있는 이렇게 삼각 수렴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무슨 이슈가 있을까 정도를 체크를 해봤는데, 자, 다음 주 이제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절 전후로 보통 도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또 일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태양절 전후로 핵실험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도발에 대한 실제로 도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주식판이 또 워낙 또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또 방산주들이 또 테마주들 또 시장도 가뜩이나 또 별로 안 좋으니까 괜히 이런 종목들의 또 돈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도발이 없거나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은 갑자기 차익 실험이 크게 확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는 도발이 막상 나오더라도 반짝하고 이슈 소멸로 빠질 수도 있고요. 역시 그런 테마주 종목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볍게 패스하셔도 되고,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방산주를 체크하면서 다른 종목을도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혹시 확인하시려면 하나에 넣어놓고 체크하는 지표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 스페코는 이미 조금 개별 호재도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스페코도 이미 고점을 돌파했어요. 스페코는 이미 여기 고점을 돌파한 상태로 올라와 있고, 휴니드도 금요일날 좋은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휴니드도 사실 이런 전고점 부근 라인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 그래서 방산주들도 지금 추세를 돌리고 약간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니까, 또 가뜩이나 시장 분위기도 별론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음 주는 조금 체크를 해서 대응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들 간단하게 좀 체크를 했는데 제가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들이 많이 볼 게 많이 없죠. 뭐 이런 시장에서는 뭐 굳이 매매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좀 자신 없다 싶으면 오히려 쉬시는 것도 뭐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피할 확률이 높은 뭐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구간에서 차마 이제 공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 구간에서 공략하지 못할까?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공략을 차마 손이 안 들어가는, 왠지 하락을 할 것 같은 그런 지표가 있었는데, 그 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봉을 계속 참고를 합니다. 근데 왜 주봉에서 요 포인트에서 충분히 요 이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주봉에서 보시면요, 주봉이 일단은 조금 진하게 해서, 자, 주봉을 보시면은 뭐 항상 뭐 하락을 하게 뭐 요게 항상 이것만 봐야 된다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이 중에 여러 가지 하락 포인트 중에 하나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자리가 바로 요런 자리였어요. 요런 자리. 자, 보시면은 전주에 일단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갭을 뜨고 붕 떠있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봉상에서도 보통 이격을 줄이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강력한 테마가 아니고서는 정말 강력할 때는 이렇게 갭 뜨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일봉에서도 뭐 가끔 나오지만 주봉에서 이렇게 갭 뜨면서 이렇게 상승형 갭을 만들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주봉은 일주일 단위로 좀 더 기간을 길게 두고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격이 확 벌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5일선 매매 좋아하시잖아요. 5일선, 뭐 3일선 보시는 분들 많은데, 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3주선, 5주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가 되면은 이렇게 3주선, 5주선이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거예요. 뭐 3주선 이 정도, 뭐 5주선 이 정도 올라온다고 쳤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격을 줄여주는, 이렇게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쭉쭉쭉 올라갈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런 이평선 간의 이격을 줄여주고 더 가더라도, 줄여주면서 계속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더 가더라도 이렇게 이격을 줄여주는 하락이 나오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재료가 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주봉상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 이평선 간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이 다음 주를 대하는 태도, 자, 요때가 3월 말이죠. 그러니까 4월 첫째 주를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이 주봉을 봤으면은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또 쭉쭉쭉 급등을 하는 확률보다는, 주봉을 봤을 때는 다음 주는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봤을 때 뭐 그 구간이 뭐 21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21선 조금 뭐 아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구간이 바로 일봉에서는 바로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주가 이렇게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이제 고가놀이 패턴에서 주봉상 너무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올라간 척 하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과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주가라는 게 파동의 개념을 봤을 때 상승이 나와주면은 이격도가 착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평선 간의 거리가 엄청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격도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종목은 없다.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격을 줄이던가, 이제 기간 조정이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격을 줄여주던가, 가격 조정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정의 케이스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격을 줄여주는 파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요 구간에서만큼은 공략을 딱히 할 이유가 없었던 게,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와줘야 기간 조정이고, 그리고 좀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었다. 주봉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주봉에서 이렇게 붕 떠있게 되면은 이격을 줄여주는 파동이 거의 웬만해서는 반드시 나와준다. 정말 강한 종목은 오히려 이렇게 이격을 줄였다가 뭐 밑꼬리 만들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뭐 이렇게 밑꼬리 만들고 뭐 반등이 다시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꼭 이렇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주 전략에 참고를 할 때 꼭 주봉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약간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또 예로 봤을 때 뭐 이치한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치한불도 제가 이번 주에 종목을 완전히 또 패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봉이었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올랐지만 그렇게 끼가 엄청나게 풍만한 종목도 아니었고,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이 30%가 넘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월요일날 보니까 갭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월요일날 장을 봤을 때, 자, 어떤 캔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은 마지막에 하락해서 끝나서 이런 음봉이었지만, 월요일날 봤을 때는 이렇게 갭이 붕 떠있는 양봉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리오프닝에 대한 재료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격을 만들어가면서 장대 양봉 저번 주에 30% 만들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계속 올라갈 만한 재료인가? 그 부분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강력한 재료나 흐름이 아니라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주봉상 이렇게 붕 떠있고 갭이 있으면은 다시 그거를 메우고 이격을 이평선 간의 이런 이격을 줄일 확률이 높다 라고 체크를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 주에 갭 떴을 때 공격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뭐 빠질 때 공략을 한다던가 이렇게 밑꼬리 때 빠질 때 밑꼬리가 만들 걸 예상하고 공략을 한다던가 적어도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갈 수도 있겠지만 재료가 정말 세면 근데 내가 하락을 뭐 10번 중에 5번, 6번, 뭐 7번 잘 피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물론 재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뭐 특성이라든가 끼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차트상 체크를 할 때는 주봉에서 한 주가 끝나고 다음 주를 시작할 때 과연 여기에서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나올 높은 자리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다음 주에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락 종목을 피하는 저만의 팁을 알려드렸고 뭐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봉을 많이 보신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주봉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주봉상에 갈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보통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많지 뭐 초단타가 무슨 주봉만 보냐 난 분봉만 본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하면은 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굉장히 뭐 긴박한 뉴스 매매, 시황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뭐 해당 사항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좀 여유있게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봉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다음 주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